현미경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화면의 배율이 몇 배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치 제어 모드로 진입을 하면, 그리고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바로 배율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배율이 바로 표시되고 우측 상단에도 상태 표시줄에 배율이 표시됩니다. 좌측 하단에는 FOV의 H와 V값, 가로와 세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윈도우의 크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율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를 크게 하면 당연히 화면 배율이 커지게 됩니다. 18.2배로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화면인 12800, 720 화면을 보면 11.7배라고 이렇게 나오고, FOV는 30mm가 보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시트를 밑에 대보면 FOV가 30mm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값은 아주 엄밀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값을 위해서는 역시 수동이 되었건 자동이 되었건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값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왜 캘리브레이션 값을 저장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두세 번 눌리다 보면 원이 자동으로 검출이 됩니다. 4번 눌렀더니 세 번째 동심원에 가서 초점이 맞았습니다. 5mm라고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때 이 값을 특별한 값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setback이라고 해주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기억해 주겠습니다. 현재 장치 제어 모드인데, 장치 제어 모드인 경우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setback 값을 기억해 놓으면 setback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현미경이 세팅이 됩니다. 줌 버튼을 눌러서 틀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setback을 누르면 리스트에서 표시해주면 자동으로 이러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지금 장치 제어 모드가 아닌 현미경 제어 모드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setback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치 제어 모드에서 setback을 누르면 이렇게 원래 세팅했던 값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관찰의 재현성, 즉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값을 알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설정 화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저장 옵션을 삭제하고 측정을 진행합니다. 3점원을 그리고 원래 사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그림 파일에 지금 측정을 진행했던 결과가 모두 다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 저장 옵션을 뺐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로드해서 보면 그냥 사진만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저장 옵션을 클릭하면 우리가 측정했던 값이 사진에도 같이 찍혀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장 옵션을 살리고 이미지를 로드해 보면 값이 잘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 화질도, 정지 영상의 화질도, 그리고 동영상의 화질도, 그리고 정지 영상 캡처 화면의 해상도를 조정해서 지금은 2560에 1440 픽셀로 정지 화면의 캡처의 해상도를 정해주었다면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확인해보면 2560에 1440 레졸루션으로 화면이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키를 저장할 수 있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저장하고 화면을 일시 정지하는 액션을 단축키, 키보드의 단축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정 화면에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다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넣어야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화면을 잠그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줄을 체크를 빼면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 있던 FOV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따라다니는 돋보기 윈도우가 기본 설정으로는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설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화면의 왼쪽 위라든지 오른쪽 위 이런 식으로 그 위치가 다르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돋보기를 사용할 때 따라다니는 이 윈도우가 좀 귀찮았다면 이렇게 화면에 따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이나 CSV로 자동 저장하는 것은 이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경로를 이렇게 변경시키거나 또는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숏컷들이 설정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할 때도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측정의 색상이라든지 또는 측정의 결과가 나타나는 위치를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 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의 결과값을 지금 현재 소수점 3자리까지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소수점 자릿수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단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측정하면서 나타나는 직선들의 굵기와 그리고 측정 결과의 폰트 크기는 조금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출력될 때 굳이 필요 없는 값들은 출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시 레이블과 이동 버튼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각형을 2개 측정을 합니다. 복수측정 모드로 바꾸고 2개의 사각형을 측정한 다음에 레이블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오른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때 이동 버튼을 눌러서 보면 활성화가 됐는데, 이때 보면 그 레이블의 테두리를 치우거나 또는 배경 색상을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객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왼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아까처럼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테두리 그리고 화살표 등을 이렇게 설정해서 객체를 가리키게 할 수 있습니다.